자, 이어서 북한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전 국군의 날에 우리 최신 무기 체제를 공개하면서 이제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탈북민 출신의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이 국회 상공에 이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이 지금 떠 있다고 들었는데, 자, 이거 계속 두고 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대응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오물풍선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국민께서 지금은 오물풍선 경고 문자만 봐도 짜증이 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대북전단을 우리 민간 단체들이 올려보내는 대북전단에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10월 1일에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미군의 B-1B 랜서인 그 전략 폭격기가 출격했었는데요. 사상 최초로 출격했었죠. 이 부분에 대응해서 북한에서 또 쓰레기 풍선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B-1B 랜서를 출격시키니까 띄우니까 김정은이가 우리도 뭐라도 띄워라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지금은 이제 대응 목적 대응 대상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회색 대보화를 계속해서 지속해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질문 드릴 텐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국군의 행사 관련해서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 온전치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미 간의 견고한 핵 동맹과 핵 동맹의 위용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적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행사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략사령부의 창소를 선포하셨고 또 이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전략자산과 우리 군의 최첨단 재래식 무기들을 통합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 국민에게는 무한한 자신감과 안보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고 북한 정권에게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그만큼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효과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겁에 질린 개가 더 크게 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은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도 또한 깔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야당과 야권 인사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의 남남 갈등 시도에 동조하는 그런 행태들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국군의 날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남남 갈등 유도한 거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정은은 국군의 날 행사 다음 날 이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이제 시찰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면 핵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를 보라고 보란 듯이 말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요. 이 경호원들 목장도 보면은 최근에 다시 바뀐 것 같은데 저 전체로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찾아가야 될 것은 특수작전 부대가 아니라 공병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지하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핵보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수작전 부대를 찾아가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호원들이 기존에 완전 무장했던 것에서 어떤 정장 차림으로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언론들과 우리나라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북한군을 믿지 못하는
북한 내부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실상을 들킨 것이 아주 많이 뼈아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경호원들을 정장 차림으로 바꿨는데 대신 특수작전 부대원들을 무장 해제시킨 상태로 시찰을 했습니다. 그만큼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지 못하는 북한군을 이끌고 과연 무슨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북한의 청년들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군 자체도 북한의 청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은 잠시 폭정이 두려워서 숨죽이고 있을 뿐 북한 정권을 지지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그야말로 되돌려 드린다면은 온전치 못한 사람의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군요. 자, 그리고 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그에 앞서 어젯밤입니다. 이 담화를 냈는데 자, 우리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에 대해서 이 흉물이다. 자,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했는데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비아냥 일색이었습니다. 자, 우리 국군의 날 행사 무기들 좀 유심히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북한의 모든 무기 전문가들과 그리고 싱크탱크가 총동원돼서 우리의 신형 무기 체계들을 철저하게 분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현무5를 두고서 쓸데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다 혹은 발사 차량에 대해서는 기형적인 달구지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아주 핵심을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두렵고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김여정의 특유의 워딩을 통해서 두려움과 시기를 표출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우리 현무5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ICBM입니다. 이 ICBM과 같은 초고성능의 미사일에 초대형, 고위력의 탄두를 실어서 1,000km 상공에서 낙하시켜서 목표로 돌입시킵니다. 이럴 경우에는 탄두의 폭발력뿐만 아니라 관통력에 추가해서 우주공간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거대한 운동에너지 때문에 목표물 일대가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물인 벙커가 관통당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 정도의 위력이라면 붕괴되거나 혹은 온전하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사 차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보여준 한 가지 기술만 보더라도 우리 군의 과학기술 강군으로서의 우리 군의 위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기술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께서 알고 계시는 개걸음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차량들은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아주 초고난도의 기술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학도 조심답게 뭐 자세하게 무기까지 좀 분석해 주셨는데 어쨌든요 이 보면은 이 김정은과 네. 김여정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와 비교한다면 이번 발언 네. 수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 그대로 치자면 삶은 소대가리가 수위가 더 세죠. 그리고 이것은 수위의 문제가 아니라 두 대통령의 위상이 북한 정권, 북한 지도부의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발언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하수인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의식이 깔려있었던 표현이고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표현은 그 자체로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인식한 발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구걸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언론과 그리고 여론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인터뷰 또한 의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의식해서 더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늘의 이 인터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음 달이면 이제 미국 대선이라 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좀 높아질 거다 이런 예상 나오는데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